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분 참 어른이에요라고 하면 그분들이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었었어요. 그게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진 할머니들, 꼬부랑 할머니, 지금은 환갑 드시고도 하이힐을 신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아니 진짜.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저 어렸을 때 진짜 이렇게 쪽지고 이렇게, 그리고 그런 할머니들의 특징이 돈을 하나 꺼내면 이렇게 한참 안에서 막 이렇게 뒤적거려 가지고 또 뒤적거려서 끄집어낸 뒤에 거기서 가재 수건이 나와요. 그럼 그걸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 거에 이렇게 공감하시면 여러분들도 참 인생 힘들게 사신 거예요.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른이었고, 제가 어저께도 제가 깜짝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제가 종정 스님하고, 지금 종정 스님하고 이렇게 조금 안면이 있는데, 제가 종정 스님 밑에서 행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른을 뵌 지 한 30년 됐어요. 그래서 그 어른이 저를 굉장히 애 취급을 합니다. 너는 애하니가 뭐 이렇게 삭신이 주신대. 그래서 제가 저도 출가한 지 30년이 됐는데 이러니까 그래도 너는 애야 이렇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어른을 뵀을 때 그 어른이 저보다 제 또래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이게 당신은 그때 어른이었었어요. 그때는 어른 스님이었었어. 근데 지금 저는 애예요. 이게 무슨 그래서 이 절이 좋기는 좋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거든요. 굉장히 젊게 삽니다.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갑잔치면 동네 잔치였었고요. 지금은 한갑잔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가족끼리 밥을 먹었어요. 안 그러면 자식들이 돈을 좀 줘서 해외여행을 갔어요. 이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이제 제일 짜증나는 분은 자식이 1,000만 원 줬어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나를 돈 100만 원이라도 주든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도 쓰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만 하고 가.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환갑잔치 하면 그 상 아직도 제가 못 잊거든요. 그 가짜 과자 막 이만큼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끝까지 뜯어 드시는 분도 내가 봤어요. 그리고 그거 사탕 먹으면 혓바닥 잘리거든요. 이렇게 빨다 보면 혀 돌기가 다 잘리는 그 칼라 사탕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던 시절이 불과 2세대 전만 하더라도, 아니면 뭐 1세대 전만 하더라도 그런 거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환갑이라고 하는 게 진짜 별 볼 일이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2030년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전 세계 1위로 올라가면서 90세를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잘 안 돌아가실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대부분 다 그 위로 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끔찍한 지금 상황입니다. 서경이라고 하는 책이 사서삼경 중에서 시경, 역경, 서경, 이걸 이제 삼경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춘추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넣어서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오경 중에서 이 서경에 보면 홍범편에 뭐가 나오냐면 오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그렇게 해서 5개인데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수가 첫째입니다. 오복 중에서 수명, 오래 사는 거. 그런데 지금은 너무 오래 살죠. 그래서 고희라는 말이 당나라 때 두보의 곡강시에 나오는 말인데, 그 고희가 인생 70 고래희, 인생의 70을 산다는 것은 고금에 드물다. 지금은 천지빛깔인데, 시골절에서, 여기는 제가 제주도 제가 많이 안 와봐서 잘 모르겠는데, 시골절에서 법회를 보잖아요. 70은 기본입니다. 70 깔고 갑니다. 70 정도면 공양강 가서 설거지 해야 됩니다. 고금에 드문 게 아니고 이건 그냥 기본 먹고 들어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 70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평균 정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49예요.
49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49의 정년퇴직을 한 10년 전부터 계속 49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통계 자료로 봤을 때. 그래서 49 정도에 내가 정년을 하고 아니면 직장을 때려쳤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평균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보통 이렇게 잡일 아니면 소일 안 그러면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하는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하는 일을 언제까지 한다라고 통계로 나오냐면 70 정도까지 하신대요. 그리고 70 이상이 되시면 일하기 쉽지 않죠. 인생 70 고레이라고 하는 70 산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는 지금은 70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청춘 이런 표현은 저는 쓰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뭐 60부터 뭐 인생은 60부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노인이에요. 젊은 사람 절대 그 표현 안 씁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뭐 우리가 옛날 같으면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한 20년은 빼야 돼. 다 나이 든 사람 논리입니다. 그래서 삭은 건 삭은 거예요. 그냥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수술을 하고 뺑기를 열심히 잘 칠해도 삭은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오래 살기를 바랬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율곡이 49에 죽었어요. 신사임당 47에 죽었어요. 신사임당이 죽은 나이를 따져서 여기를 계산하면 여기가 지금 거대한 무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다음 생을 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단명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게 그 당시 평균 연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율곡은 50견을 몰랐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별하지 않으면 90 이상 다 넘어가세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도 이제 문상 갈 일이 가끔 있는데 이렇게 장례식장을 가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데 전광판이 있잖아요. 그 전광판에서 확인하잖아요. 이렇게 어느 분인가 이렇게 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 70 정도에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그 연세가 다 써 있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끼리 그래요. 이분은 굉장히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뭔 일이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70이 지금은 단명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별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90대 후반, 여기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한 90대 후반까지 갈 거고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좀 팽팽하다 싶으면 3자리 이상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강하고 젊게 오래 살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지금 노년만 씩싸게 길어졌어. 정년퇴직하고 50년을 가야 돼.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예전에 저희 윗세대들, 저희 뭐 아버님 세대라든지 그 위에 세대는 할아버지 정도 세대 정도 되면 저도 그분들은 뭐 특별히 정년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냥 농사니까. 농사는 정년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세대 정도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년하시고 그렇게 오래 사시는 게 아니에요. 정년도 지금보다 길었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다가 한 70대 중반, 뭐 80 뭐 이렇게 돌아가시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인생 설계를 진짜 잘해야 돼요. 50년 동안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리고 그게 제가 예전에 그 꽃보다 할배 이런 거 보면서 있잖아요. 꽃보다 청춘, 꽃보다 할배 이런 프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게 어떻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젊은 애들이 재밌게 노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습니다. 뭐든지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지금도 그렇잖아. 제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게 어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 같으면 이게 리액션이 잘 나와.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난청이 와가지고 잘 안 들리는 거지. 저게 저 말인가? 이렇게 지금 그래서 아니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런 거 자꾸 공격적인 거 하지 말라 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근데 지금 아무튼 현실이 50년 정년 퇴직 후 50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체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30 이후부터는 체력이 떨어지더만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왜? 30 이전이 너무 옛날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한 30 이상 되니까 이렇게 떨어지던데? 그리고 어느 순간 노안이 훅 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돈 온 줄 알았어. 나 깨달음을 얻은 줄 알았다니까. 하루아침에 분별심이 사라졌어, 눈에서. 그래서 뭐가 분별이 안 돼. 무분별지를 내가 획득했다니까. 그래서 노안이 오면 좋은 점도 있더라니까요, 사람들이. 아니 저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어른들이 많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에 청소를 안 해도 깨끗한 줄. 근데 안경을 맞추고 나서 내 집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알게 됐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경을 벗으세요. 힘들게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안경을 벗으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한 50년 정도, 그러니까 50 이후로 한 50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이 한국 사회에서 처음 겪는 일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 세대들을 복받은 세대라고 하거든요. 복받은 세대, 위아래서 찡겨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만, 여러분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외벌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은 다 맞벌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게 노동량이, 노동하는 그 사람들 수가 훨씬 늘어난 거죠. 다 맞벌이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세상이 진짜 묘한 거예요. 예전에는 여자들이 팔자가 세다 이러면 별로 안 좋았었어요. 뭐 화개살, 도화살 뭐 이런 게 있고 인기 있어요 이러면 다 안 좋았었어요. 뭐 물장수예요 뭐 이러면서, 뭐 백말띠예요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았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다 좋은 팔자입니다. 인기도 있고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자네. 이렇게. 그래서 시절이 좀 바뀐 거죠 지금. 그리고 여러분만 유일하게 외벌이 세대, 특별하지 않으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외벌이 세대, 바깥 어른이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부인은 이렇게 좀 쓰고 그 다음에 어디 좀 다니기 쉽고, 지금 젊은 애들은 사실 다니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세대이기도 한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비극에 봉착해 있는 게 오래 사는 거의 1세대입니다. 이제 100으로 넘어가는 진짜 오래 사는 1세대.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건강들을 챙기죠. 제 주변에도 보면 안 죽으려고 얼마나 먹는지를 몰라요. 밥 먹고 반 공기를 먹는다. 내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같은 테이블에 이렇게 중국 같은 데 가면 테이블에 한 10명씩 앉거든요. 밥 먹고 반 공기를 먹어. 야, 그래서 아니 뭘 그렇게 많이 먹냐고. 배부르겠다고. 그랬더니 이거는 약이 아니래. 식품이래. 식품이면 밥을 조금 먹든가. 밥을 먹고 이만큼을 먹으니까 살이 빠지겠어?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저도 인격적으로 이제 성숙해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바꿨어요. 근데 이만큼씩 줘요 진짜.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 뭐 있어. 오만 이유가 많아. 어디 그 약장사한테 세뇌당한 사람처럼 이유들을 잘 댑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챙겨 먹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묶어놨던데, 한 묶음씩. 그래서 하나씩 털어먹어. 아니 주변에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못 웃는 분 반드시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먹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강해지신 거예요. 아니 그게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자기 관리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훨씬 건강해 보여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몸도 물론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오래 사는 시대에 제1 문제가 뭐냐면, 첫째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 노인 빈곤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는 오래 살게 되면서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빈곤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여러분 세대쯤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1997년에 IMF를 겪으면서 너무 많은 고통, 그때 사실 그게 빈곤 문제가 상당 부분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IMF 진짜 많이 힘들었죠.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그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줬습니다. 아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97년에 IMF 그걸 마치 6.25처럼 생각할 건데, 왜냐하면 안 겪어본 일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그 역사의 현장 속을 살고 계셨었잖아요. 얼굴을 뵈면 6.25도 겪은 분들 같은 얼굴이거든. 나 6.25 참전용사예요. 뭐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 얼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퇴직금 중간 정산 해주신 그 돈 가지고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날렸습니다. 날린 덕분에 우리가 IMF를 빨리 극복했죠. 그분들이 그렇게 날려주시는 덕분에 국가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년에 당해서 그 어른들이 이제 빈곤 속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있느냐? 그건 국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먹고 사는 것만 갖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행복한 걸 찾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어른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도 이제 굉장히 그게 좀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스스로도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약한다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게 개발 독재 시대를 산 분들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 국민을 몰아붙여 갔죠. 그래서 그 덕분에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러분 윗세대 분들의 그런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단기간에, 저는 그 부분은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유럽이나 이런 데 몇백 년 걸린 거를 우리가 단 두세 대 만에 끝낸 거예요. 진짜 죽도록 고생해서.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외부 자본을 수탈하지 않고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은, 일본도 외부에서 자본을 수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목숨값,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끝나고 나서 그거 비용 받은 거, 보상 비용 받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피값이죠. 우리 피값. 그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자본 이렇게 돌려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진짜 전 세계에서 나쁜 짓 더럽게 해가지고 저 위치에 갔고, 쟤네도 IMF 맞았어요. 영국도 IMF 맞았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민족이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도 동아시아의 이건 특수한 구조인데, 동아시아 특수 구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교육열이 높다. 그게 유교 문화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육체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것 엄청 챙겨 먹기. 그런데 육체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 무진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스님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 구조 속에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걸 제가 뭐 거기에 다 계속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양원. 중풍을 맞으면 차라리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치매를 맞아버리면요, 주변 사람이 죽지 자기는 건강해져요. 천진해지잖아. 그리고 무분별지를 얻죠. 그래서 자기가 싸고
무은별지를 얻었기 때문에 그걸 재료로 해서 벽에다 난을 칩니다. 이렇게. 그게 가능해요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웃으려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그 위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족이 책임질 수 있냐? 예전같이 가족이 책임질 수 있냐? 가족 책임 못 집니다. 그 가족이 책임지면요, 가족 자체가 박살이 납니다. 나중에 경제적인 걸 떠나서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가 걸리고 이러면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 분은 이제 요양원 같은 데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족이라도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집안이 있고,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자식이 몇이나 있는데 어디 요양원에 보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며느리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간병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며느리도 환갑이 다 넘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옆에서 얘기하냐면, 간병하다가 며느리가 먼저 갈 것 같다. 며느리 자식이 먼저 간다. 자식 며느리가 지금 70 막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부모래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든데 아침에 눈 뜨면 왜 몸이 아프지? 왜 회복이 안 됐지? 이게 환갑 오면 다 그래요. 한국인이 가장 자주 하고 그렇게 하는 생 거짓말로 1위로 꼽히는 게 뭐냐면요, 직장인이 출근해서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이게 다 개구라라는 거예요. 그게 구라 1위가, 한국인이 치는 구라 1위가 좋은 아침이에요. 아무도 좋지 않은 거야. 서로 다 피곤해. 그런데 입으로는 좋은 아침이야. 좋은 아침은 무슨 개뿔이 좋은 아침, 피곤한 아침. 피곤한 아침.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치매에 걸리시거나 이러면 참 이게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내가 자청해서라도 요양원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생각을 해볼 때는 젊은 겁니다. 그 상황이 되잖아요?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현대판 고려장하고 똑같아서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옵니다. 저도 사실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서 그 현장에 한 번 딱 가보면 자기가 제일 건강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은 죽음을 기다리는 집입니다. 다시 집으로 못 돌아갑니다. 아니, 병원에 가서 내가 팔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치료하고 집으로 가면 되는 거고, 나중에 뭐 몇 달이 있든지 1년을 있든지 간에 집에 갈 수 있지만, 요양원은 다시 들어갈 일은 없죠. 연세가 드시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 내가 직면하면 발이 안 떨어지고 말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 들면 어차피 뭐 요양원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지금 뭐 자식도 옛날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 둘 지들 먹고 살기도 다 힘든데, 그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아니고, 그런데 그 현실 앞에 딱 처해버리면 발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정신을 어떻게 하고 이런 치매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좀 막을 수 있느냐? 물론 뭐 치매 없이 타고나면 제일 좋겠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른들을 이렇게 뵈면 한 70 중반까지는 쌩쌩한 분은 쌩쌩합니다. 그런데 80 넘어가면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80 중반 되면 정신이 이게 조금씩 이렇게 셉니다. 셉니다. 여러분들 세는 거 아시죠? 지금도 세잖아. 제일 먼저 세는 거 이제 말이 세고, 말이 센다는 게 뭐냐면 뭐 전혀 다른 단어를 얘기해. 치킨이라고 얘기되는데 키친 이렇게 한 거야. 그래도 그냥 얘기를 해. 그래서 자식이 엄마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유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지. 이러면 벌써 말이 세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입부터 세더라고. 언제나 말만 세는 게 아니고요, 나이 먹으면 밥 먹고 나면 이상하게 흔적을 남긴다. 그전에는 흘리지 않았거든.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고 밥을 먹기가 힘들어. 언제 흘렸는지를 모르겠어. 전에는 그리고 흘리면
흘렸다는 걸 바로 인지하고 이거 빨리 이렇게 씻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흘리고 나서 외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거기 옷에 왜 뭐가 묻었어? 그러면 그래? 이렇게 이거 되게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세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정신이 이제 사람 이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머리에 그 사람이 초상화 박히듯이 빡 박혀 있는데 이름만 안 떠올라. 이름 아니 그런 현상들이 이제 시작된다니까. 그래서 단어가 이게 뚜렷하지 않아.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그런 어른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잖아. 대화가 돼요. 서로 알아들어. 진짜 이 사람들이 영물이 됐나? 오래 살아서 영물인가?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면 막 얘기가 돼. 한잔 하고 하는 얘기 같아. 그런데 얘가 자연스럽게 잘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세다가 진짜 이게 정신이 이제 치매 같은 식으로 좀씩 발전해가지고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얘기해서 직시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하면 저는 치매 환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진짜 몰라요. 남자 치매 환자는 제가 제대로 못 봐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여자 치매 이렇게 걸리신 분은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다고 말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남편이 삭제가 됩니다. 나중에 남편 삭제입니다. 끝까지 남는 게 아들이에요. 아들이 그러니까 남편보다 더 중요한 거야. 며느리 이건 바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딸 같은 며느리 웃기고 있네. 정신도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는 금방 삭제돼요. 아니 진짜 옆에서 봐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며느리는 빨리 삭제되고 남편도 삭제가 되고 끝까지 남는 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머릿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컸던 거야.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여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삶이 기본에 깔려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건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조작도 안 되고 뭐 이런 건데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암담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노년이 너무 길어진 지금 상황.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해서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쓰고 나 돈이 있으면 나 저거 좀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왕성한 이런 활동할 나이 때는 돈은 있어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행 다니고 뭐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늘상 하는데 제 주변 분들에게 누가 어디 해외여행 같은 데 가자고 꼬드기면 못 이기는 척하고 퍽득 넘어가라. 그거 한번 넘기면 패스하면 다시 잘 안 온다. 뭐 비싸네 어쩌네 뭐 이렇게 따지고 머리 굴리고 그러지 마. 그냥 가는 게 남어. 안 그러면 못 가. 나중에. 그래서 시간이 이제 돈은 있는데 시간이 안 되는 거고 한참 일할 때는 시간 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 돈도 있고 시간도 있어요. 근데 건강이 없어. 인생이 없어. 인생이. 그리고 가도 재미가 없어. 저도 어른들하고 저는 성지순례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 그 중에 이제 어른들도 계시거든요. 어른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는 상은 딱 이게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추장, 김 이런 걸 꺼내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고추장, 김, 멸치로 먹어. 야, 내 초등학교 때 도시락 반찬도 이 정도까지는 안 먹었는데 그걸 왜 해외여행 가서 먹고 있어? 근데 젊은 사람들은 최대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50대까지도 그냥 나오면 찝쩍거려라도 봐. 근데 이 어른들은 찝쩍거리질 않아. 여여부동합니다. 초지일관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딱 한 번 뱉는 말이 되게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놈들은 왜 이런 걸 먹는데? 야, 네가 고추장 먹는 게 더 이상해. 외국까지 나와가지고 고추장에 뭔 밥을 비벼 먹어. 그래서
어른들이 되면 시도하지 않아요.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 제가 만나면 늘상 하는 게 뭐냐면 네가 돈이 좀 없더라도 부모에게 사기를 쳐서라도 어디를 많이 다녀보고 많은 경험을 해라. 그게 시야를 확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남녀 평등. 그러면 저는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평등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그 평등이라는 게 50대 50이 아니고 기능적인 차이들이 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을 일반인과 똑같이 대우해 주세요. 그러면 장애인 휠체어 전용 뭐 이런 거 만들어줄 필요가 없지. 일반인하고 똑같으면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이 살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우만 그런 조건으로 맞춰달라는 거고, 현실에서 그 부분들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성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유럽에 가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북유럽 사람들은 진짜 5대 5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많잖아. 뭐 캠퍼스에서 이렇게 딱 부딪혀가지고 책을 쏟아지니까 남자가 이렇게 딱 주워주면서 이렇게 하면 서로 눈이 딱 맞고 왜 이런 거. 그런 약간 심파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고마워요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책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왜 그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책가방을 가지고 다녀서 그래. 책은 언제나 들고 이렇게 당겨야 되는 거야. 그래야 쏟지.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북유럽에서는 그걸 주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왜 당신이 내가 떨어뜨린 걸 주워 줍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같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성분이 커피를 타줄 수 있으면 남성분은 전구 같은 거는 남성이 간다. 이게 우리식 사고거든요. 근데 걔네는 안 그래요. 진짜 5대 5예요. 여자도 전구를 갈고 남자도 커피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식 사고도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건 굉장히 그 문화에 안 들어가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 야, 저거 되게 재밌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살찐 거를 좋아해서, 이 나라가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살찐 거를 좋아해서 우량아 선발 대회 이런 거 했었잖아. 남양분유.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소화 비만이에요. 소화 비만 선발 대회를 했었던 거야. 이게 미친 나라였었어. 근데 그때는 그 분유를 먹으면 소화 비만이 돼요.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지. 아니 생각을 좀 이렇게 바꿔보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젊었을 때 많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80대 중반이 넘어가면 외식하기도 힘들어요. 귀찮아.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 드시죠. 귀찮아. 그냥 집에서 있는 거 대충 먹는 게 편해.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안 돼. 이해되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인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비를 안 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애들이 없는 게 뭐가 문제냐면 애들이 있어야 소비를 해요. 애들 때문에 어디라도 구경을 가고 뭐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환갑 넘은 두 분이서 애들 다 여우고 뭐 60이 됐든 70이 됐든 애들이 다 보내고 나서 아파트에 둘이 살잖아요. 둘이 그냥 독거노인 둘이 사는 거예요. 이분들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몇 가지 용건을 얘기하는 거죠. 뭐 밥 줘, 뭐 해, 뭐 이렇게 서로 지시만 하는 대화를 해.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황혼 이혼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한 사람과 너무 오래 살아서래. 그러니까 한 30에 결혼을 했어도 한 50년을 같이 사니까 할 말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그냥 보기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참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귀찮은 거지. 내가 이 나이 먹어서까지 저걸 참아야 되나?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다니까. 부부가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마누라가 파토내서 안 가게 됐어요. 안 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가서까지 저 영감 잔소리를 들어야겠어요? 그게 이유야. 이거
너무 어떻게 보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각 방을 쓰기 때문에 편한 상황인데 외국에 나가면 한 방에 무조건 지금 때려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며칠을 보낸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지금. 그래서 현실이 지금 그런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키워드는 어떻게 노년을 참 행복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에게 소모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걸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느냐. 그게 지금 기성세대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윗세대들은 자기에게 굉장히 인색합니다. 나는 나한테 돈을 잘 쓰는데, 근데 행복을 위한 돈을 제대로 못 써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짱박아 놓고 있는 거죠. 애끼죠. 그리고 아들한테 털려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엄마는 아들을 절대 못 얘기합니다. 아들은 이게 천적 관계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네 속이 다 들여다 보인다. 아들은 10달 동안 들여다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행동할지 정확하게 압니다. 엄마는 아들 속을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충분히 연구하고 나왔습니다. 이 양반은 이렇게 털어먹는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돈이 있는지 얼마를 꿍쳤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아들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난 사실 그 기억도 못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저한테. 제가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일찍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행을 했대. 학교를 가는데. 근데 이게 왜 일찍 일어나냐면 아침에 한 판 하고 가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내가 지금 한 판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저놈이 공부를 하나 하고 봤더니 따라가 보니까 저놈이 그놈이었다. 새벽부터 와가지고 한 판 하고 가는 아주 성실한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 되게 재밌어. 근데 그걸 게임을 하면서 내가 그때는 제 소망이 제가 뭐 되고 싶었냐면 오락실 주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 얘기해요. 저는 90년대부터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는데 2000년 초반 되니까 막 컴퓨터가 쫙 일반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게임들을 수백 개를 넣어가지고 그냥 무료로 배포를 해요. 그런 정도까지가 온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런 거 인터넷을 하다가 그런 걸 다운받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추억의 오락실 게임, 200선, 이렇게 돼 있는. 하다 보니까 그런 게임들이 있네. 까먹었었지 이제 다 옛날 얘기니까 까먹었었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다 때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내가 형편이 괜찮으면 이걸 해봐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다 그 시기에 못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연세가 드셔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하나 샀으면 좋겠어. 저는 뭐 명품을 사거나 뭐 비싼 거 이런 거 사는 사람들도 꼭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걸 사서 그분이 행복하면 그건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셨다 그래서 행복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행복에도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설계 잘못하면 이게 50년짜리 설계예요. 지금 50년짜리 설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60이에요 이러면 40년짜리 설계예요. 안 죽는다니까. 죽고 싶으면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죽을래도 가면 살려냅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그걸 찔러내야 보험 수가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찔러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인간은 스위치를 끌 수 없어요. 로그아웃하고 나갔으면 이 게임이 이제는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지치고, 게임으로 말하면 지지치고 나가는 거고, 장기판으로 말하면 판을 뒤집어 엎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끝냈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 게임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도 이 경기장으로 오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고, 끝날 때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보내줘야 나갑니다. 좀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드리면, 이 게임장에서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깨달은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게임을 끄고 나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3개월 전에 수행 포기라는 게 있어요. 수명 연장을 더 이상 포기한다. 그래서 바이샬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수명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데 내가 그만했으면 좋겠냐? 아난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안 그러면 나는 로그아웃하고 나가겠다. 그랬더니 아난이 가만히 있었대.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그럼 3개월 뒤에 내가 열반에 들겠다. 이렇게. 그리고 중국 불교에서 조사 스님들이나 한국 불교의 큰 스님들도 다 내가 언제 열반에 들겠다. 이렇게 고지를 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끝내는, 명상에 들어 생명을 끝내는 이렇게 깊은 선정에 들어서 명상을 이렇게 생명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살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의지랑 관계없이. 인생을 100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젊은 기간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정신없고 학교 다니고 이게 보통 한 10대 후반까지 뭐 이렇게 가는 거고, 20대, 30대, 40대까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을 때고, 그 뒤부터는 그냥 이제 화석화돼 가는 거죠. 뭘 먹고 뭘 찍어 발라도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 냄새가 나잖아, 몸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를 뚜렷하게 안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공부하고, 이 공부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겁니다. 왜 공부가 좋은 거냐면, 공부를 하면 행복 만족도가 높아져요. 직업을 위한 공부 말고 이 세상에는 2가지 공부가 있다. 제가 늘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첫째는 직업을 위해서 하기 싫은 공부, 중고등학교나 안 그러면 대학에서 전공 공부, 이런 것들은 내가 하기 싫지만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 말고 취미로서의 공부라는 것도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폭이 훨씬 커집니다. 그러면서 행복 만족도가 높아지죠. 그 향이라든지 뭐 아니면 맛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훨씬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해 갈 수 있어요. 커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음악도 그런 거고, 안 그러면 그냥 냉면 같은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취미로서의 공부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공부예요. 그래서 저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는 공부를 해라. 사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잘한다. 저는 긍정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긍정적으로 가버리면 사람이 퍼져버려요. 좋기는 하지. 왜냐면 아부는 언제나 듣기가 좋은 거거든. 여러분들 잘 사셨어요. 젊어 보이세요. 나 20대인 줄 알았잖아. 이런 거 굉장히 좋지. 마치 자기가, 하지만 바뀌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동아시아가 서양에 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동아시아가 1700년대까지도 실제로는 세계적으로 더 리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여름이 되면 계곡에 발 담그고 수박이나 썰어 먹으면서 일체유심조고 마음을 이렇게 조절하면, 뭐 더위야 없다고 치지 뭐, 야 더위 퉁쳐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발전을 못한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더웠을 때 더럽게 짜증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좀 이기지? 그놈이 캐리어겠지. 그래서 에어컨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예요. 못 참는 사람이. 냉장고도 마찬가지지. 여름에는 부패하는 게 자연의 섭리 아니야?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좀 부패를 안 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냉장고죠. 그 생각.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긍정적으로 살면 사람이 행복하다 말 같지도 않대. 그거는 발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무지의 행복이죠. 근데 발전을 하면 거기에 공부가 조금만 더 들어가면 사실은 훨씬 행복폭이 넓어집니다. 재밌거든요. 똑같이 수영을 해서 개 헤엄쳐도 재밌어요. 근데 개 헤엄보다 조금 힘들더라도 체계적으로 배우잖아요. 훨씬 재밌어요.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거 뭐 배운다고 뭐 큰 차이 나겠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뭐 전문가가 되라. 아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공부를 해라. 사실 지금 이 자리도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에게 언제 잔소리를 들어보겠어요? 지금 여러분 잔소리 들으러 이렇게 밤까지, 물론 동원돼서 왔을 수도 있지. 누군가 센 분이 자 모여보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스스로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 죽을 자신이 없으면, 내가 일찍 죽을 자신이 없으면, 그걸 설계를 안 해버리면 너무너무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요. 그건 뭐 불보듯 뻔한 겁니다. 시간은 길고 나중에 되게 제 주변에도 그런 어른이 계셨어요.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80대 중반이 넘으니까 살아도 재미가 없대. 근데 연명 치료까지 하면서 내가 뭔 재미로 살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게 그분에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들을 할 수가 없어. 왜? 이미 연세가 너무 많이 들어서 바꿔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거 말고도요, 재밌는 걸 그 연세에서 지금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라고 나는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80이 넘어가 버리면, 80 중반이 넘어가면 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내가 말을 해봐야 저분에게 오히려 부담만 주고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말을, 제가 진짜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되게 잘해줍니다. 약간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제가 막대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약간 막대해드리면 나를 젊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좋고 이쁘게 보여요. 제가 눈이 많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익숙해지는 데서. 그러니까 행복의 기초는 익숙해지는 거, 그 다음에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찾는 거,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그 나이, 그러니까 절대 그 생각을 하면 안 돼.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뭘 해야지, 뭐 어떻게 됐을 건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억번한다고 해서 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나이에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최대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쓰는 게 내 돈이기 때문에 질르세요. 그냥 사주고 싶으면 사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데커의 행복론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이데커의 행복론이 뭐냐면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래요. 만약에 내가 1년짜리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사고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찾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주자 10회운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부모 사후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한다. 부모님 같이 나를 위해서 제가 살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도 받고 뭐 해봤는데 대가 없는 돈은 부모님 돈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띄어 먹어도 아무 후환이 없는 돈. 그 부모님 돈밖에 없어. 그런데도 부모님이 계셨을 때 잘해드리기가 쉽지 않죠. 모든 일정은 다 부모님보다 우선순위가 걸립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좀 늦춰지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좀 많이 슬픈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우선순위,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한부 인생이면 뭘 하나 사고 싶어, 내가 뭐 백을 하나 사고 싶어, 사세요. 몇 년이나 산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행복 만족도가 훨씬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보고 싶어, 이걸 좀 절약해서 내가 내 자식 뭘 이렇게 뭐라도 하나 사줘야지. 아니야, 그냥 가보세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제 화두가 뭐냐면 50에서 80대가 재밌게 늙어갈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그건 대한민국의 화두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노인 빈곤 문제 때문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부가 제정신이면 50대에서 80대 아니면 80대 후반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자라든지 우울증 환자, 노인 자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 속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뿌듯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강좌들이나 그 다음에 어떤 실천적인 게 더 동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사를 가든 뭔가 행동적인 것까지 다 동반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일상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